방통위원장님, 네. 우선 늦었지만 복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방통위 개정안 올라왔는데 뭐 당연히 알려진 바와 같이 이게 여야 간에 아주 첨예하게 지금 의견 대립이 있는 법안이죠. 우선 방통위원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곽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이번에 탄핵 심판을 겪는 과정에서 직접 체험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방통위 설치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설치법 관련해서는 국회 여야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합의를 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특히 이제 지금 현재도 2명의 상임위원이 있습니다만 제가 1월 23일 복귀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의결했던 것이 호우 지역의 수신료 피해자에 대해서 수신료를 면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늘릴 경우에는 지금처럼 국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2명의 상임위원이 있어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비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인을 의사 정족수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 마비법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최소한 정부위원회에서 피해 지역에 대해서 수신료를 면제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최근에 의결을 했지만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의결하기 전까지는 아파트에서 집단 거주 시설에서 계약한 통신업체에 의무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옮겨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결함으로써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동안 이용했던 인터넷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명의 상임위원으로라도 민생과 관련한 그런 업무를 의결을 할 수 있게 최소한 그 입법하신 분들이 그렇게 만들었구나, 그런 사실을 제가 체험으로 알게 됐습니다. 예.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중요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3인을 지명한다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엄연히 정부기관이라는 것 성격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처럼 국회에서 이런 대결 구도, 타협이나 대화가 되지 않는 구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칫 정말責任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이진숙 위원장님. 네. 방금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2인 이상이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 이런 취지를 말씀하셨죠. 네. 법 취지가 그렇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정청래 위원장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하는데 네. 직접 입법에 동참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처럼 2명으로라도 최소한의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네, 됐고요. 최소한의 인원으로라도 됐고요. 이진숙 위원장이 말하는 그 법 취지가 아닙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방송통신융합 국회 특별위원회 제가 위원이었고, 또 방통위 설치법 법안심사 소위 위원이었어요, 제가. 그리고 주로 제가 주도해서 방통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IPTV법도 만들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합의제 국가기관이에요. 그래서 5명이 합의를 해서 처리해라 라는 것이 입법 취지예요. 당시 법안 소위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은 여당 추천 인사가 하더라도 부위원장은 반드시 야당 추천 인사로 해라. 근데 부위원장은 법적으로는 하지는 않았지만 속기록에 그런 취지로 하자라고 해서 이 법이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합의제 기구라는 것은 5인 전부가 합의해서 하라는 취지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일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5명 중에 3명 이상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과반수가 5인 전체가 만장일치하는 게 법의 취지지만 그렇게 안 되면 3인 이상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야당 춘천 인사가 임명을 안 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안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누가 국회에 추천한 것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기간을 끌고 뭉개고 그런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취지예요. 그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이 짐작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때 법안 소위 속기록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 좀 다른 분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경태 의원님, 네, 질문하세요. 네, 방통위원장님, 저도 과방위에서 이 상임위 활동한 적이 있어서 방통위 상황을 김여재 직무대행부터 시작해서 이상인,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까지 저 인청도 했었는데요. 부디 이제는 탄핵에서 어찌됐건 돌아오신 만큼 좀 더 겸허하게 방통위를 운영을 해주셨다는 요청 말씀드리고요. 제가 위원장님이라고 표현했지 장관이라고 표현하진 않잖아요. 당연히 장관급 인사긴 하시지만, 그러니까 결국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로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답변서에는 의결 정족수를 이와 같이 타 위원회 및 국회 등도 의결 정족수 이와 같이 엄격히 규정한 사례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 답변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굳이 확인하진 않겠지만 국회법 54조에도 제적의원의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의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통위 5인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대통령이 2명 임명하시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에 속한 교섭단체 하면 임명하죠. 네. 대통령에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2인 하잖아요. 결국 3인이 그러니까 어찌됐건 합의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속한 교섭단체 또는 대통령의 어떤 이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이 무조건 이 과반을 확보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방통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죠.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내리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방통위 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을 이렇게까지 막을 줄 몰랐는데 만약 방통위원 임명하셨으면 저희 이진석 위원장께서는 야당 추천 1명과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한 3인에서 3인 출석으로 2인이 의결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임명을 안 해서 대통령께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력화되고 2인 추천 의결로 지금 김여재 직무대행부터 계속 의결해가지고 지금 150건이 넘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가지고 지적해 왔던 거고 그냥 차라리 정상 절차대로 대통령 임명직 2명 그다음 여당 추천 1명, 3인으로 의결하시고 2인은 그래도 의견을 들어서 방통위의 속기록에도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의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3인이 출석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력화된다라고까지 표현하신 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5인 중에 야당이 2명의 방통위 야당 추천에 이 2명의 방통위에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3인이 대신 대통령 임명직과 여당 추천이 3인이 출석하셔서 본인이 3명이라도 출석하셔서 의결하시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의견인데 이것 자 저희가 정족수를 지금 의결 정족수 4인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 정족수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의결 정족수만 제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 의원님 말씀대로 2023년 8월 이후에 계속해서 2인 체제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2인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3년 8월에 국민의힘 추천으로 상임위원으로 추천이 됐지만 민주당이 저를 본회의 표결을 거부를 해서 자, 제가 위원장님. 9개월 9일 위원장님. 동안 기다리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제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3인을 좀 추천을 해 주십시오. 예.